경찰의 피살당해 숨진 양용씨 유족이 LA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투명성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탄약 같은 무기를 보내는 걸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군할 뜻을 꺾지 않자 미국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상대로 미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등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기 핫소스 스리라차 생산이 중단됩니다. 스리라차의 주 원료인 멕시코 레드 할라피뇨 칠리 고추가 충분히 빨갛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최 씨가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의 피살당해 숨진 양용씨 유족이 LA시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양용씨의 유족이 LA시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의 아버지는 법적인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양 씨의 유족은 이와 관련해 내일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양 씨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커뮤니티와 마음을 함께한다며 이 비극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대응 지침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40살의 양용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탄약 같은 무기를 보내는 걸 중단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군할 뜻을 꺾지 않자 미국이 행동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밖에 다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라파 상황과 관련해
단기적인 이스라엘 안보 지원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라파 공격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현재 상황을 평가해 일부 탄약 수송을 보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assessed the situation. We paused one shipment of high payload munitions. 수송이 일시 중단된 폭탄 규모는 약 900kg 폭탄 1,800여 개와 225kg 폭탄 1,700여 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류된 수송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민간인 보호 대책이 없는 한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대규모 작전을 진행하는 걸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 국무부도 과거 이스라엘 군사작전 방식 등을 볼 때 라파 지상전이 민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지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잠재적 군사작전이 인도적 지원품 전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We have paused one shipment of near-term assistance and we are reviewing others. 미국은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단기 지원 문제를 장기적인 안보 공약과 연관짓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자동차 융자 이자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차와 중고차의 월 할부금 추이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가치 하락으로 깡통차가 급증하며 트레이드인 신차 구매 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에드먼즈가 최근 공개한 1분기 오토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신차 오토론 이자율은 7.1%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가 오르며 4분기 연속 7%대를 유지했으며 중고차 오토론은 0.6%포인트 상승한 11.7%를 기록했습니다. 월 할부금은 신차가 평균 $735로 지난해 동기보다 $5 증가한 반면 중고차는 $546로 전년보다 $5 감소했습니다. 에드먼즈의 제시카 칼드웰은 신제품 출시와 인센티브 확장, 신차 재고 회복 등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었으나 이자율 상승이 긍정적인 시장 모멘텀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상대로 미국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등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검찰이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을 놓고 사기를 벌였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소비자를 속일 때 적용되는 전자사기와 주식 투자자를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사기 모두를 넣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 기능 등을 통해서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고 제동을 걸거나 차선을 바꿀 때 도움을 주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소비자 안내문에 이 기능을 쓰더라도 운전자는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부터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가 스스로 운전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테슬라가 피해를 줄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이런 홍보를 해왔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테슬라 모두 이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3년 전부터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쓰다가 사고가 난 사례들을 놓고 범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완전 자율주행 실험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에 잠시 오름세를 보였던 테슬라 주가는 사기 혐의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주지사를 비꼬면서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언급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러드 모스코위츠 하원 의원이 지난 6일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의 회고록 관련 방송 인터뷰 클립을 자신의 X계정에 리포스팅하면서 덧붙인 발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거론하고 공격 성향을 보이는 개를 총으로 쏴 죽인 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노엄 주지사가 김정은과 개를 먹길 원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올린 것입니다.
이 글이 한국에서 급속히 퇴조하고 있는 개식용 문화를 연상시킴으로써 인종적인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메스코위츠 의원은 몇 시간 뒤 글을 삭제했습니다. 모스코위츠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오해를 사고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의 마음을 상하게 하길 원치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한인은 물론 주류 사회에서도 인기 높은 핫소스 스리라차가 당분간 공급의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남가주 어윈데일에서 스리라차를 생산하는 후이퐁 푸드는 핵심 재료의 품질 문제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라차의 주 원료인 멕시코산 레드 할라피뇨 칠리 고추가 충분히 빨갛지 않은 것이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라차의 생산 중단은 다음 고추 시즌이 시작되는 노동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멕시코의 가뭄으로 스리라차 소스는 공급난을 겪었습니다. 당시 스리라차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일부 마켓에서는 구매 제한을 두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4살과 2살 남매가 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서먼 플랫 피크닉 구역에서 엄마와 4살 딸 그리고 2살 아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던 중 오후 3시쯤 4살 딸이 하류로 떠내려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딸을 찾는 동안 아들마저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는 엄마가 근처 가족들에게 아이들을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2살 남아는 강가에서 약 25분 후에 발견됐고 두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네, 남가주 가솔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5대를 기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와 유가정보서비스국 오피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오늘 0.8센트 떨어진 갤런당 $5.29.7센트입니다. 오늘까지 12일 동안 7.5센트 하락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오늘 1센트 떨어진 갤런당 $5.20.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총 3.1센트 떨어진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6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지난해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최 씨는 만기 출소를 2달 앞두고 진행된 3번째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최 씨가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해 7월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항소심 선고 당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기 출소를 2달가량 앞두고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3번째 만에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가석방 심사위가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그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전에도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심사 과정도 꼭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서 적격 판정을 받은 최 씨를 비롯한 가석방 대상자 650명은 석가탄신일 하루 전인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합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는 형기의 약 82%를 채워 가석방 기준인 70%를 넘어 심사 대상이 됐다며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경우 가석방 당시 형 집행률이 약 79%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한국 의료계의 소식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사람도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열 수는 없고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만 진료를 돕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건강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아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과 업무 내용은 제한됩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할 방침입니다. 전공의처럼 국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경우만 가능하고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해 의료 대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게 이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한 게 완전 허구였고 위험에 빠뜨릴 짓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거고.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는 전공의들의 잇따른 이탈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간 뒤 넉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오늘 한국 정치권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 용산에 눈이 쏠릴 예정인데요. 오후에 국회에서는 한 차례 연기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새 원내대표가 뽑힌 뒤엔 당대표 얘기도 부쩍 많아질 텐데 전당대회를 언제 해야 할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위해 22대 당선인들 앞에 섰습니다. 22대 여당의 첫 원내대표인 만큼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한 민주당에 맞서 원구성 협상을 잘 해낼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법사위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구성입니다. 바로 필요한 상임위원장 등 우리 국회직을 최대한 확보해서 바로 중진위원들의 활동에 공간을 넓히겠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과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제 SBS 라디오 방송에서 전당대회가 거론되는 시점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한 황 위원장 발언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황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윤재옥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자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이 상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맞게 관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곧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이 힘을 어디에 또 어떻게 합칠지 주목됩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 권력이 된 검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한 원인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관련법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런 법안 개정을 추진해서 6개월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SBS에 기소청 설립과 수사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힘을 합치겠다고 화답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두 야당이 반검찰을 고리로 연대를 본격화하겠다고 나서면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한국에선 최근 높은 금리 때문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빚을 갚는 날짜를 미뤄준 조치가 끝난 시점부터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버이날인데도 꽃집에 카네이션을 찾는 손님이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좀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오른 가격만큼 반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랬는데도 손님이 작년에 절반 수준. 서울 최대 상권 중 하나인 홍대 거리에도 폐업한 가게가 즐비합니다. 그제도 여기 2층 술집도 비었거든요. 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서. 자영업자 상황은 코로나 때 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 조치가 지난해 9월 말 끝나면서 눈에 띄게 악화했습니다.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 하자 눌러놨던 부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올 3월 말 기준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는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 5천만 원 정도 빚을 넘게 졌어요. 코로나 한 3년에. 그래갖고 그 빚을 여파에 지금 갚으니라고 그거 바꾸느라고 이리저리 막 대출이 뭐 여기저기 뭐.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도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1조 3,56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1년 새 37.4%나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몰리는 이금융권 사정은 더 나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에 따라 10%를 넘어서는 곳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어 걱정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상당히 이제 흥행이 되고 있어요. 높은 금리, 낮은 금리 갈아타는 분들 많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자영업 대출 쪽으로도 이제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국내 자영업자 비중을 고려하면 개별 가게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어 선별적 채무조정 방안과 폐업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쇼헤이 오타니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페이는 불법 도박 빚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1,700만 달러를 훔친 혐의와 허위 세금 환급 신청 등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은행 사기의 경우 최대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오타니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모르고 있었다며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타니는 이미 지난 3월 미즈하라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남가주에서 55세 이상 저소득층은 최대 200달러의 가스 보조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55세 이상 저소득층은 최대 200달러의 가스 보조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저소득층 고객에게 100달러를 1회 지원하며 55세 이상의 저소득층 고객에게는 100달러를 추가해 총 200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판사협회 부회장직에 한인 2세 판사가 선출됐습니다. 이번 부회장직에 선임된 토니조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LA 카운티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선거에 출마해 판사에 당선됐습니다. 조 판사는 세리토스 시장을 역임한 조재길 전 시장의 아들입니다. 재미 어머니의 봉사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윌셔 양로보건센터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24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흥겨운 노래잔치를 벌였습니다. 재미 어머니 봉사회는 30년이 넘게 이어온 단체로 1년에 3번에서 4번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문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 높이 22m의 거대한 한글벽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함께 대형 벽화를 만드는 한글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글벽은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J1 비자 승인이 급감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4년 1분기 J1 비자 승인 건수는 1,563건으로 전년 동기 2,205건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J1 비자를 취득하려는 한국 청년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인 기업들은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콜롬비아의 도심에서 특별한 대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발견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게 무슨 법의 저촉이라도 되는 걸까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의 한 주택입니다. 아니, 주택이 아니라 축사인가요? 웬 젖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요. 황당하게도 이 주택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어엿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공원에 나와 풀을 뜯고 보도블럭을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한다는데요. 문제는 이런 젖소의 등장에 이웃 주민들이 놀랐다는 점입니다. 젖소가 도심을 활보한다는 신고에 당국이 출동했고 주인 가족과 한 지붕 생활을 하는 소들을 조사했는데요. 이런 소들은 무려 29마리나 됐는데 주인은 소들을 농장에 두면 도둑맞기 일수라 생계수단을 보호하려고 자택을 축사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여성이 열차 창문에 가림막을 휙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앉아있는 사람이 가림막을 도로 잡아내리는데요. 여성은 다시 가림막을 위로 올리지만 다시 상대방 손길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올렸다 내렸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셈일까요? 중국의 한 열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가림막을 둘러싼 두 승객의 팽팽한 기싸움은 무려 40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열차 승무원이 가림막에 대한 공식 규정은 없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두 승객 모두 이동 조치했다고 하네요. 화끈하고 격렬한 살사춤의 나라 쿠바에서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열정의 춤판이 포착됐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 도심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들썩들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치 대규모 집단 체조라도 보는 듯한 장관이죠.
쿠바 대표 취미인 살사, 그중에서도 인기 장르인 루에다 델 카지노로 세계 기록을 세우려고 모인 겁니다. 루에다 델 카지노는 짝끼리 원을 그리며 동시에 도는 게 특징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무대로 인정받기 위해 무려 2,946명이나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네요. 몇 년 전 스페인에게 최고 기록을 내준 적이 있어 더욱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데 활력 만점의 이들을 보니 역시 이래서 살사의 나라라고 하는구나 싶습니다. 경찰서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다짜고짜 CCTV 카메라에 대고 손가락 욕을 하는 여성. 이것도 모자라 벌떡 일어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여성이 새벽 시간에 경찰서로 찾아가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영문모를 만행해 경찰서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 난장판을 만들고 유유히 사라진 여성을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